케이시 켈리는 KBO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외국인 투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LG 트윈스와 계약을 맺은 이후 5년 반 동안 그는 팀의 에이스로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켈리의 통계는 그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163경기에 출전해 989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73승 46패, 평균 자책점 3.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보아도 매우 인상적인 성적입니다. 켈리의 장점은 단순히 기록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량은 물론이고 모범적인 자기관리 능력, 팀을 위한 희생정신, 그리고 팬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까지 갖춘 완벽한 선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능력은 그를 팀과 팬들 사이에서 매우 사랑받는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안정적인 모습은 다른 외국인 투수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가 그렇듯 켈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기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G 구단은 이런 징후를 포착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2년 시즌에 켈리는 여전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평균 자책점 2.54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이 수치가 3.83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178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여전한 이닝 이터의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023년 시즌이 끝난 후 LG는 켈리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포스트 시즌에서 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크게 기여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도 켈리의 기량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속과 회전수 등 세부적인 지표들이 더욱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LG 구단은 켈리의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켈리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선수를 찾지 못해 교체 계획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아예 그 생각을 접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LG가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한 선수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결국 LG는 어렵고도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켈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수를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시즌 중반 켈리는 19경기에 출전해 5승 8패 평균 자책점 4.51의 성적을 남기고 LG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등판날 켈리는 LG 팬들과 뜨거운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가을 야구에서 강했던 켈리를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LG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을 야구가 아닌 정규 시즌 성적 향상이었습니다. 켈리의 후임으로 LG가 선택한 선수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였습니다. 29세의 에르난데스는 라 다저스에서 뛰던 시절부터 유망한 선발 투수로 주목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경력도 있었고 나이도 한창 전성기를 달릴 때였습니다. LG 구단은 에르난데스의 영입이 당장의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르난데스의 영입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소속팀이 그를 놓아주지 않아 LG가 포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난데스가 다시 시장에 나오자 LG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었습니다. 켈리가 30대 중반이었던 반면 에르난데스는 내년에 30살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교체 결정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LG에 합류한 후 11경기에 출전해 3승 2패 1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점 4.0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특출난 성적은 아니었지만 피안타율 0.233, 이닝당 출루어 용수, WHIP 1.21 등의 지표는 나름대로 안정감 있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KBO 리그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염경엽 LG 감독은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에르난데스를 불펜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팀의 취약한 불펜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LG는 포스트 시즌과 같은 중요한 무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불펜 투수가 마무리 유영찬과 세선맨 김진성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분명 위험 부담이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선발 체제인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인 에르난데스를 선발로 활용하여 한 경기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염 감독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적중했습니다. 경기 중반과 후반의 중요한 상황을 맡을 수 있는 필승조 투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에르난데스의 능력을 한 경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경기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 변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는 KT와의 준 플레이오프 5경기에 모두 출전하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성적이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5경기에서 7/3분의 1이닝을 던지며 2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하며 LG의 플레이오프 진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염 감독은 직접 내 마음속의 MVP는 에르난데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활약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5경기 연속 등판은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되는 일입니다. 특히 에르난데스는 단순히 한 타자만 상대하는 원포인트 릴리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 경기 1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1차전과 4차전에서는 2이닝씩 던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모든 상황이 팀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였기 때문에 에르난데스는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보여준 완벽한 투구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르난데스의 활약은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르난데스 혼자서는 앞으로의 플레이오프에서 이 같은 부담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LG는 에르난데스 외에도 추가적인 불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LG는 플레이오프에서 4선발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3선발 체제는 준 플레이오프에서만 사용되었고, 이를 2번의 시리즈에서 계속 유지하기에는 선발 투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LG는 1차전 선발로 최연태를 예고했고 4차전 선발로는 임창규가 유력합니다. 2차전과 3차전 선발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고 손주영과 디트릭 앤스 중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때는 손주영도 불펜으로 활용되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런 방식의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LG의 다른 불펜 투수들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LG의 불펜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선발 최연태가 부진했을 때 LG의 불펜 투수들은 마치 벌떼처럼 쏟아져 나와 8/3분의 2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즌을 앞두고 LG 불펜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축 선수였던 고우석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했고 함덕주는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우영과 박명근은 예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영찬과 김진성이 남아있고 여기에 에르난데스가 새롭게 가세했지만 이 정도의 전력으로 플레이오프 전체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염경엽 감독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플레이오프부터는 불펜 운영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5경기를 치른 탓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제 관건은 누가 새롭게 불펜 전력에 가세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염 감독은 이에 대해 약간의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선수들은 과거 필승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정우영과 함덕주, 그리고 뛰어난 구위를 바탕으로 차세대 마무리 후보로 꼽혔던 백승현 등입니다. 함덕주의 경우 수술로 인해 구위 회복이 늦어져 이번 시즌 15경기에 출전해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61을 기록하며 보여줬던 놀라운 활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KT와의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1/3분의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덕주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수이며 특히 저완 투수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에서 그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승현 역시 4차전의 등판에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영의 경우 마지막 수비에서 불운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의 구위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최근 활약은 LG 불펜의 향후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염 감독은 준 플레이오프가 끝난 후 플레이오프 불펜 운영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김진성, 류영찬, 에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덕주, 정우영, 백승현 등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명의 핵심 불펜 투수만으로는 전체 시리즈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LG는 불펜 외에도 다른 측면에서의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선발 투수진입니다. 플레이오프 일정을 고려하면 1차전 선발인 최연태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 투수들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 정도 선발 등판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각 선수가 자신의 경기에서 확실하게 책임 이닝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발 투수가 6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해준다면 불펜 운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상적인 경우 3명의 필승조만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이는 감독이 더욱 과감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LG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불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결국 임창규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 투수들의 부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차전 선발로 나서는 최연태의 어깨가 무거운 가운데 그가 포스트 시즌의 부진한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연태는 올해 삼성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삼성과의 2번의 등판에서 1승 평균 자책점 0.84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그의 구단별 상대 전적 중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손주영은 상대 전적과 관계없이 최근 LG 선발진 중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과 구위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에 등판해 7/3분의 1이닝 동안 1승 1홀드 평균 자책점 0의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의 영웅 중 한 명인 임창규도 최근 컨디션이 좋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4차전에 등판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경기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트릭 엔스의 경우 준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올해 삼성과의 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00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삼성을 상대로 한 피안타율이 0.190으로 매우 낮았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처럼 LG는 선발진과 불펜의 조화로운 활약을 통해 플레이오프에서의 성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의 영입으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켈리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고 나아가 팀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G의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준비를 바탕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LG 트윈스의 2024년 시즌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KC 켈리와의 작별,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의 영입, 그리고 포스트 시즌을 앞둔 과감한 전략 변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옳았는지는 앞으로의 플레이오프 성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LG 팬들은 물론이고 한국 야구 팬들 모두가 LG의 새로운 도전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의 플레이오프 여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